안녕하세요. 저는 세간에서 벌어지는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디님이 가져온 이슈는 김문준하고 나가노메이의 양다리 스캔들을 가지고 오셨네요. 이 양다리 스캔들, 불륜 언제나 끊이지 않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피디님, 불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륜이? 결혼한 사람이 그 결혼의 상대방 말고 다른 이성과 서로 사랑을 빠지는 걸 대체로 불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사랑에 빠지는 거냐,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를 해요. 결혼을 했으면은 상대방끼리만 서로 사랑을 하자. 이게 이제 결혼의 어떤 관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 그 품은 상대방과 성관계까지 한 거, 이 모든 걸 다 불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불륜의 단계에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되게 틀려요. 간통죄 들어보셨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배우자 있는 자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을 때는 간통죄로 처벌을 했어요. 그 당시 간통죄가 있을 때는 벌금도 없었어. 그냥 구속이었었어요, 구속. 근데 간통이 왜 폐지됐는지 아세요? 간통죄는 남자가 주로 폐지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여성단체에서 주로 폐지를 요청했어요.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간통죄가 폐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간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륜의 정도에 있어서 그냥 스킨십의 정도를 다 벗어나서 성관계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에서만 간통이 된 거예요. 저는 법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팩트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예요. 상대방과 외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카톡도 봤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카톡도 보고,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배우자가 제3자하고 성관계한 게 입증이 되나요? 그걸로는 입증이 안 돼요.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된 대신에 이혼에서 어떤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외도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에는 항상 따르는 문제가 양육과 재산 분할이 항상 따르거든요. 누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지금까지 같이 형성한 재산을 몇 대 몇의 비율로 가져갈지, 귀책 배우자가 좀 덜 가져가는 구조를 항상 짜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제3자하고 사랑에 빠진 것도 이혼 사유는 될 수 있는데, 외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옛날에는 간통죄 어땠는지 알아요? 그때도 해프닝이 많아요. 배우자가 뭔가 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따라가는 거예요. 숙박업소로 가는 걸 따라가요. 거기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간통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었어요. 경찰하고 같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을 급습하는 게 고전적인 형태였는데,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자기 남편이 만약에 그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대화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빨리 경찰하고 들이닥친 거예요. 서로 맥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관계 사실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성관계 하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정도는 입증이 되지만 성관계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카메라가 굉장히 잘 발달돼서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다고. 그때는 이렇게 홈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홈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증거자료로 나오거든요. 희한하게 남자들은 막 가려요, 막. 근데 의외로 여자들은 별로 안 가려.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아는 고정관념으로는 여자들이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더 수치스러워하고 빨리 가릴 것 같은데, 오히려 여자들은 담담해요. 걸렸구나, 찍어라. 뭐 이미 본 거 뭐 찍을 거 찍어라. 거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남자들은 막 이불 가지고 가리고 막, 생각과 좀 달라요. 옛날에는 간통하면 무조건 구속이었었거든. 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통이 없어졌고, 지금은 그렇게 외도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자기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배우자와 성관계한 상대방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상 3천만 원 내가 2, 3천만 원 정도가 인용이 되거든요.
자기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인용이 됐어. 상간자는 자기하고 관계한 사람한테 또 구상을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이쪽에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반은 네가 내. 그래서 구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의 외도는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이어져요. 외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호텔에 들어가는 영상과 사진이 있으면은 대부분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모텔 주인이 이 사람들 들어간 거 봤다라는 건 증언해 줄 수 있는데 숙박업소 주인이 그걸 증언해 주긴 되게 어려워요. 숙박업소 주인이 막 그런 걸 막 협조해서 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 숙박업소에 누가 가겠어? 숙박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휘말리기가 싫은 거지. 근데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까 만약에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호텔에 들어갔거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경찰이 오거든. 우리 와이프가 당하고 있다. 그래야 경찰이 오고 경찰이 와야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되게 문제가 많아요. 외도한 사실을 남편이 알고 애들이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살지?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당한 거. 술도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체로 여자분들이 그 상황을 내가 당한 거다. 그런 어떤 상황 논리로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 뭐 진짜로 당한 걸 수도 있고 사안이 다 일률적이진 않아요. 이 상황을 피해자로 포지셔닝 해야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케이스들 몇 명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남자는 황당한 거야. 들킨 것도 황당한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랜 법정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어요.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하고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남자는 준강간의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포지셔닝 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고다라고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또 고소할 수는 있어요. 모텔에 들어갈 때의 CCTV 영상이라든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어떤 영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그 배우자는 상간소송. 끊임없는 법정 공방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많이 있는 일이고. 무섭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특히 이런 연예인이 관련된 거는 명예훼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김무준 씨하고 나가노 메이가 그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기혼자가 아니다. 그거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문제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되지 않아요. 설사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입증을 못하면은 성관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형사소송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사소송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될 수는 있는데 처벌 수위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거 있으면 수집하세요. 예. 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내가 탐정을 고용해서 또는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심부름센터 직원이나 사설탐정이 허용되지 않는 막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그냥 성관계 사실을 촬영했다거나 이런 거는 촬영 자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행위가 죄가 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 민경철 변호사는 뭐 성범죄 해결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간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